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5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중복되는, 혹시나 이제 중복되는 파트 부분은 제가 이제 몇 번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요. 시간을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뭘 보고 뭘 버려야 되는지를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81번 봅시다. 자, 저하 목내배선의 합성 수시간 공사 시에 연선이 아닌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최대 단면적이죠. 그래서 81번은요, 합성 뭐가 된다? 수지관 공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테마를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우리는 전선의 단면적 물어보면, 10스퀘어 이하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선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두 번째가, 어떤 시기든 우리는 내부에 뭘 만들면 안 된다? 접속점을 만들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합성수지관의 경우 관과 관, 그 다음에 관과 박스에 삽입 깊이를 물어봐요. 네. 이것은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이냐고 물어보면 1.2배가 됩니다. 1.2배. 다만 접착제라는 걸 사용했다고 나오면 단 접착제라는 걸 사용했다고 나오면 몇 배가 된다? 0.8배가 됩니다. 접착제 사용 시. 그래서 요 0.8배는 이런 의도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수지관과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을 연결할 때는 커플링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커플링에 관지름을 D라 했을 때 이 삽입 깊이를 L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L은 1.2D 이상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접착제, 본드 발라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접착제라는 걸 사용한다고 나오면 0.8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니까 네 번째죠. 관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전선의 내부 단면적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몇 스퀘어가 정답이냐면 10스퀘어가 정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요렇게. 자, 그 다음에 82번 보도록 할게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는 그 전개는 지표 1m에서 전개가 몇 킬로볼트/파 메타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80 뭐가 된다? 2번은 400킬로볼트급 우리가 이제 이상의 특고압 전선로에 관련된 얘기고요.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가, 그냥 이거는 좀 답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전개라는 걸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냐면 3.5 킬로볼트/파 메타가 되고요. 두 번째가 자개라는 부분을 물어본다면 얼마가 되냐면 83.3 뭐가 된다? 마이크로 테슬라가 되는데, 단위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 세 번째가 76만 5천 볼트의 높이를 물어보면, 765의 높이를 물어보면 최저 지상고가 28m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따로 별도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는 전개와 관련된 문제고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단위 갖고 장난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치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단위를 외운다는 것 자체가 좀 여러분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수치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실기에도 나오지 않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0 뭐가 된다? 이제 3번이 된다. 내부 고장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 차단 장치 내지 경보 장치를 시설하여도 이제 이 좋은 특고압 변압기의 용량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요건 제가 좀 지워 볼게요. 그래서 특고압 변압기에 뭐가 된다?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 장치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3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몇 번이냐면 83번이죠. 특고압 변압기 뭐가 된다? 보호장치가 돼요. 특고압 변압기 보호장치가 된다. 그래서 요 특고압 변압기 보호장치는 뭐가 되냐면 바로 내부 고장이라는 그 사고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변압기 용량이 5000 kVA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10,000 kVA 미만이 되면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어느 보호 조치가 요구되냐면 경보장치나 또는 뭐가 되냐면 자동 차단 장치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둘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를 봐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여기서 결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 고장이 되었을 때 경보장치나 내지 뭐가 된다? 자동 차단 장치가 올 수 있는 그 변압기에 뭘 물어본다? 용량의 범주를 물어봤으므로 5000 이상 뭐가 된다? 10,000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3번의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용량이 10,000 kVA 이상이 되는 순간 이제 내부 고장에 대해서는요, 경보장치는 불가능하고요. 무조건 누구만 설치하냐면 자동 차단 장치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 시험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탄행식 변압기라고 그래.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 장치에 고장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어떤 장치를 요구하냐면 바로 경보장치를 설치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고장 우려가 없으면 안 하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탄행식 변압기의 냉각 장치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이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경보장치를 어떻게 해라? 시설하라 이거죠. 그래서 탄행식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뭐가 된다? 풍냉식이랑 그다음 뭐가 있다? 순행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각 매체가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물이나 내지 이제 바람을 불어 제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3가지 정도만 여기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이죠. 사용전압 60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하선로의 길이가 12km마다 이마리 포인트지. 무슨 전류? 유도전류가 몇 마이크로 암페아를 넘지 않아야 되는가. 자, 이건 좀 제가 지워보면요. 이 테마는 무슨 테마가 되냐면 유도장애 방지와 관련된 얘기고요. 전압을 기억할 필요가 없고 거리만 기억하시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84번이죠. 84번은 저희가 유도장애 방지와 관련된 테마가 되겠습니다. 이 유도장애 방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유도전류라는 말이 중요해요. 무슨 전류? 이 유도전류. 그래서 첫 번째가 6만 kV, 즉 60kV 이하이면서 선로의 길이가 얼마? 12km마다 이 유도되는 유도전류가 몇 마이크로 암페아 이하가 돼야 되냐면 2 마이크로 암페아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항상 뭘 기억하냐면 유도전류라는 말이 들어오는 순간 이자가 있으면 2를 찍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6만 볼트를 즉 60kV를 초과하는 선로에 대해서는 그 선로의 길이가 40km마다 유도되는 그 유도전류는 얼마가 돼야 된다? 유도되는 그 유도전류는
3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2자 있으면 2, 없으면 4가 주어지면 3이 정답이고 3이 주어지면 뭐가 정답이다? 4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도전류라고 나오게 되면 이렇게 좀 저희가 접근하셔라.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2자 있으니까 뭐가 정답이다? 2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84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85번 볼게요. 85번. 지지물이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일 때 고압 가공전선로에 뭘 물어봤다? 경관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좀 쓸 얘기가 있기 때문에 85번을 좀 위로 한번 당겨 볼게요. 85번. 이것은 경관이고요. 경관. 경관은 뭐냐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경관이라고 합니다. 경관은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무슨 경관이냐면 표준경관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이 표준경관은 시가지 외경관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경관이다? 시가지 외경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누가 있냐면 시가지 경관이 있는 거예요. 자, 시가지 경관이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시가지에서는 일단은 목주라는 지지물은 안 쓴다라고 기억하면 좋다 이거죠. 자, 첫 번째가 지지물의 종류가 목주나 뭐가 되냐면 A종 지지물을 말해요. 목주나 A종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A종은 누구냐면 A종 철주나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하지. 요 놈들이 되면 표준경관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150m 이하를 유지하여야만 하죠. 그러면 얘가 시가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시가지면 경관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좋은 거죠. 위험하게 되겠지. 그래서 요걸 2로 나눠보면 얼마가 되냐면 75m가 나옵니다. 여기선 목주가 안 되죠. 그러니까 A종이나 즉 A종 철주나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B종 지지물을 사용한 거죠. 우리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A종과 B종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B종이 A종보다 좀 더 튼튼한 지지물이라고 보시면 돼. 걔네들의 차이점을 물어볼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B종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 250m 이하를 유지해야 돼요. 네. 자, 이제 얘가 C가지로 오면, 자, 이건 나눴으니까 다시 한번 곱해보는 거예요. 얼마냐면 150m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지물로 내가 누구를 사용한다?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사용하는 순간, 표준경관은 뭐가 된다? 600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가지로 들어오면요. 이걸 한번 더해봐. 더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당겨보자 이거지. 얼마가 되냐면 400m가 되겠습니다. 다 이하죠. 이것도 이하. 이것도 이하가 되겠지. 왜냐하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지 않은 거니까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하나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간격이 4m 미만이라면 철탑의 경우 C가지에서는 25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간격.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는 철탑은 이런 철탑을 말해요. 자, 이런 철탑. 사각철탑이고요. 주로 2회선에서 많이 쓰지. 그쵸? 예자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우리가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25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좀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요거에다가 이제 보안공사 경관이 있는데 보안공사 경관은 제가 보안공사 할 때 그때 마무리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 주잖아. 이건 C가지외다, C가지외다 언급이 없으면 뭐가 된다? C가지외가 기준이니까 얼마가 된다? 150m 이하가 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정리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86번 보겠습니다. 태양전지 모듈에 사용되는 연동선의 단면적이죠. 그래서 86번은 태양광 설비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첫 번째가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뭐가 된다? 2.5 스퀘어에 뭐가 된다? 이상의 연동선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전선의 굵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가 요 놈은 그냥 애자공사 안 된다라고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기출문제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놈 극성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극성을 표시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면 웬만한 문제 다 해설되죠. 지금 태양전지 모듈에 사용되는 연동선의 그 최소 단면적인데,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가 된다? 2.5 스퀘어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기준입니다. 이제 정답이죠. 기준이 아니라. 자, 87번 보겠습니다. 사무실의 건물에 조명 설비에 사용되는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에 그 옥내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뭐 이런 얘기인가? 그러면은 자, 이것도 좀 여기서 좀 제가 뭐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기술 기준에서 대지전압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얼마다? 87번이죠. 우리 이제 대지전압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얼마예요? 300볼트야. 그쵸? 그 다음에 좀 빨리 한번 정리해보면, 사용전압이라고 나오면 얼마가 된다? 이제 400볼트 이하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미만이었다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용전압인데 아닌 놈이 두 놈이 있어요. 두 놈이 뭐냐면, 첫 번째가 교통신호등이 돼요. 이 교통신호등은 사용전압이 300볼트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울타리나 내지 누가 있냐면 의료용 변압기가 있어요. 의료용 변압기 요 놈만 얼마가 돼? 요 두 놈만 사용전압이 250이고요. 나머지는 다 사용전압이라고 나오면 이제 400 이하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87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전압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성간전압을 나타내는 건데, 그 장비가 원래 이제 사용전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장비가 사용하는 전압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대지전압이 아니면 이제 성간전압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얘기도 해요. 자, 88번 보겠습니다. 이런 타입의 문제는 좀 흔하지 않은데요. 원래 있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전력보안 통신설비는 가공 전선로로부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정전유도 또는 그 다음에 전자유도 작용에 대한 그 작용을 발생하면 안 됩니다. 자, 정전유도 또는 전자유도 작용이 되는데, 원래는 이 문제를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둘 다 물어봐요. 타입이. 전력 보안 통신선은 가공 전선로로부터 블랭크에 대한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를 물어보니까 이제 좀 새로운 문제가 돼버린 거죠. 어쨌든 이게 뭐냐면 지금은 정전유도 또는 전자유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죠. 네. 정전유도는 주로 이제 잡음이나 품질을 저하하지만, 전자유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기의 그 통화 불능 상태라든지 통신 종사자의 감전까지 초래하는 놈들이죠. 요즘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유도장애가 워낙에 이제 방지 대책이 큰데.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기술 기준에서 작용이라고 혹여 물어보면 무조건 짝이 되는 건 뭐다? 누유도작용.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작용이 뭐다? 정전자 유도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는 뭐가 된다? 누설전류. 그 다음에 정은 정전유도. 또 하나가 뭐가 된다? 전자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8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3번이고요. 자, 89번.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의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89번은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지워볼게. 요것은 지지물에 뭘 물어본 거냐면 안전율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두 가지 타입이 문제예요. 첫 번째가 기초안전율입니다. 기초안전율. 요 안전율은 꼭 기초안전율이라는 얘기를 줘요. 그래서 기초안전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지지물의 특정 하중,
어떤 하중이 이제 주어지진 않고 그냥 하중만 가해질 때 고려되는 안전율이라고 그래. 얼마가 되냐면 2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뭐가 된다? 철탑의 안전율이라고 그래요. 자,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안전율은 뭐가 되냐면 1.33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물어봤던 부분들이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이상시 상정 하중 자체가 풍합 하중입니다. 또 하나가 이 이상시 상정 하중의 종류가 아닌 게 뭐가 되냐면 좌굴 하중이라고 이제 물어봤었어요. 좌굴 하중. 그 다음에 이상시 상정 하중 그 자체를 좀 물어보면서 얘는 이제 직각 방향이랑 전선로 이제 철탑의 직각 방향과 그 다음에 전선로 방향으로 부는 바람에 대해서 이제 그 둘 중에 더 큰 하중을 고려한 하중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주로 이것보다는 이상시 상정 하중은 철탑의 안전율이랑 그 다음에 풍합 하중을 고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좌굴 하중이라는 건 없더라 정도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89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죠. 지지물에 단순히 뭘 물어봤다? 이제 기초 안전율만 물어본 거죠. 자, 이제 90번이죠. 22.9kV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할 경우 지표상 높이를 물어본 거예요. 네, 지어보자. 이것은 가공전선에 뭐가 된다? 지표상 높이가 되겠다. 네, 이 표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이제 아마 이쯤 되면 이제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공전선에 뭐가 되냐면 지표상 높이가 된다. 90번이죠.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조건이죠.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고압, 그 다음에 특고압 뭐가 되냐면 시가지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뭐가 된다?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인데 이거 이제 도로횡단. 두 번째가 철도를 횡단. 세 번째가 횡단보도교. 이제 보통 위라는 표현인데요. 저는 횡단.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시기든 이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그냥 6m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무조건 6m예요. 그 다음에 철도를 횡단한다고 나오면요, 이것도 6.5m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철도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 횡단코자 하는 그 철도의 대지면이 아닌 레일을 기점으로 6.5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이때는 저고압일 때는 3.5m 이상. 다만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는 요딴 얘기 들어가면 얼마가 된다? 3m. 자, 그 다음에 기타인데 저고압일 때는 지표상 얼마가 되냐면 지표상 5m가 되겠습니다. 다만 얘가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다, 이런 얘기 들어오는 순간 얼마가 되냐면 4m가 되겠습니다. 예. 자, 특고압 시가지 외로 놓을게요. 요때는 요건 하는 거 아니죠? 예, 이런 거는 뭐. 자, 이 특고압 시가지 외에서는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얼마가 되냐면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전압이 160kV 이하가 되면 조건이 없으면 6m고요. 예, 산지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5m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평지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제 그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혹여 평지라고 나와도 이제 6이다. 산지만 아니면. 자, 그다음에 160kV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는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는 산지면 5로 출발하고 이제 조건 없으면 6으로 출발한다 이런 얘기지. 여기에다가 우리가 단수 잡고요. 0.12로 잡아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고합 C가지죠. 35kV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기본적으로 얼마가 된다? 우리가 10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선이 절연전선이라는 그 부분이 있다면 8m가 되겠고요. 예. 자, 이제 35 이하죠. 어이구, 35 이하. 35kV를 초과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가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8이라는 예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으로 출발하셔도 관계없어요. 단수에다가 0.12 잡아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뭐냐면 22,900V 가공전선을 C가지에 설치할 경우 지표상 높이를 물어봤어요. 뭐 도로행가 뭐 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특고합이고요. 어디가 된다? C가지라고 주어졌고 기타에 해당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35 이하일 땐 얼마예요? 10m인데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전선? 절연전선이란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이제 8m.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으로 저희가 해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정리가 돼줘야 돼요. 이거 어디서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내용이 많더라도 저는 항상 이제 그런 건 있어. 우리가 내용이 많더라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해야죠. 자주라는 건 거의 대부분 나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잡자 이거죠. 조금만 투자하시면 좀 짜증나지만 짜증이 나죠. 근데 이거 내용이 오지게 많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 보겠습니다. 91번은 92번과 연계해서 풀 수 있습니다. 지선에 관련된 얘기고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그 지선에 연선으로 사용할 경우 소선은 최소 몇 가닥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누구를 물어본 거냐면 지선의 시설 기준을 물어봅니다. 대부분 보면요.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 중에서 절연 내력이라든지 지선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대부분 기술 기준에서는 잘 안 빠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91번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9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지선에 뭐가 된다? 시설 기준이죠. 자, 일단 먼저 봐야 될 게 이 지선은 뭐가 된다? 지지물이 아니죠. 다음 중 지지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물어봐요. 지지물이 아니다. 또 하나가 누구?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좀 땡길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요게 지선이죠. 자, 요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 블럭으로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안전율은 2.5가 돼야 됩니다. 안전율은 2.5 이상. 두 번째가 허용 최저 뭐가 된다? 인장 하중이 됩니다.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얼마가 돼야 된다? 4.31.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할게요. 위에도 저 노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소선수는 몇 가닥이다? 3가닥 이상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선 지름이죠. 이 소선 지름은 얼마? 2.6mm 이상의 금속선을 3개 이상 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얼마 이상 높이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 이들이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다라고 주어지면 얼마가 된다? 4.5m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도 안전율이 얼마가 되냐면 2.5 이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지금 이 문제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의 가닥수를 물어봤습니다. 몇 가닥이 되냐면 3가닥이 되겠죠. 정답은 1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92번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 지선에 관련된 문제고요.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하려고 한다. 이 시설 기준으로 옳은 거죠. 소선 지름이죠. 첫 번째가 2.6이네요. 여기서 이미 1번과 3번이 나가리가 되고요. 안전율이 얼마가 되냐면 이제 2.5니까 여기서 정답이 결정되네요. 그쵸? 몇 번이냐면 2번이 맞고요. 허용 최저 인정까지 보면 4.31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꼭 합시다. 자, 그 다음에 93번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에 연결되는 최대 사용 전압이 69kV인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인가? 이것은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 대한 얘기고요. 보통은 전압을 물어보는데 이것은 전압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시험해야만 하는 그 배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93번은 절연 뭐가 된다?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죠. 일단은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몇 분간? 10분간 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 권선과 대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했다? 비, 접, 그 다음에 다, 직이 되는 거죠. 일단 요거 써야죠. 여기서 말하는 비는 뭐가 되냐면 중성점 무슨 접지? 비접지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접은 중성점 접지식이 되고, 그 다음에 다는 중성점 다중접지식, 그 다음에 요놈은 중성점 뭐가 된다? 직접 접지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성점 접지나 내지 중성점 비접지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그 요소는 이 중성점과 대지 간에 나타나는 누가 중요하다? 이 저항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Z라고 해보면 예를 들어서 Z가 무한되면 비접지가 되죠. 연결이 안 된 거니까. 그 다음에 Z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저항이든 어떤 값을 갖고 있는 거죠. 접지식이고. 오메가 1이면 여러분들 이제 소리액터잖아. 그 다음에 Z가 저항을 병렬로 이제 나눈 접지다. 다중접지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Z가 거의 0에 가까운 게 뭐예요? 직접 접지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성점과 대지 간에 나타나는 그 저항에 따라서 접지 방식이 결정이 되고요. 얘네들에 따라서 그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라든지 유도장의 지락전류의 크기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성점 비접지식일 때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7kV 이하가 되면 측정코자 하는 그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5배가 되겠습니다. 이제 최저전압이라는 말이 존재해요. 최저전압이 몇 볼트냐면 실제로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 값이 500볼트보다 작으면 시험전압은 계산전압이 아니라 최저전압이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 비접지식일 때는 7kV를 초과하는 그러한 부분에는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가 된다? 1.25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저전압은 뭐가 된다? 1500볼트라는 최저전압이 있다. 실제로 이렇게 계산한 전압이 최저전압보다 작으면 시험전압은 계산전압이 아닌 최저전압이다. 이런 얘기고요. 접지식은 전압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 배수만 기억하면 돼. 1.1배가 되겠고요. 자, 요놈도 최저전압이 존재합니다. 이 최저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75,000볼트가 되겠다. 그 다음에 다중접지죠. 이것도 역시 뭐 이제 전압 범주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0.92배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최저전압 없습니다. 계산전압이 결국에는 시험전압이고요. 직접접지인데, 자, 직접접지에서는 170kV 이하가 되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170kV 이하면 대상의 전압의 몇 배? 0.72배가 되겠습니다. 자, 최저전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전압에다가 어떻게 한다? 0.64배를 잡아주시면 되겠다.
최저전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직접 접지죠. 그쵸? 전압이 얼마예요? 69니까 170kV 이하잖아. 그 다음에 배수 물어봤잖아. 몇 배? 0.72배네. 땡칠이네.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연 내력이랑 지선에 대한 부분은 꼭 보자 이거지. 94번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의 사용이 기본적으로 허용이 안 된대요. 94번이죠. 옥내 배선에서 옥내 그 나전선에 시공 가능 공사다 라고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애자공사가 됩니다. 애자공사. 이건 좀 막 좀 조건이 있어. 뭐 전기로용 뭐 이런 거 있는데,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라이팅 덕트 공사가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버스 덕트 공사가 되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무슨 놈의 전선이다? 접촉 전선의 이제 경우 나전선의 시공을 허용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애자공사 내지 뭐 접촉전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자공사에 대한 뭐 부식의 장소, 이제 다 말이 있는데 몇 번이냐면 3번이죠. 제분공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얘기가 이제 다 없더라도 제분공장 들어가면요, 이거 먼지 분진이죠. 이런 데는 이제 저희가 나선 쓰질 않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94번은 3번이고요. 이 내용은 별도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내에 나전선의 시공이 가능한 경우고요. 애자공사, 그 다음에 라이팅 덕트 공사, 그 다음에 버스 덕트 공사, 그 다음에 무슨 전선? 접촉 전선, 장비에 연결되는 전선, 그런 부분은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에 넣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한다? 이제 부설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이것은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에서 정리를 해드린 내용이에요. 95번이죠. 지중전선로에 뭐가 된다? 매설 방법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무슨 매설? 직접 매설식이 있죠. 두 번째가 무슨 식? 관로식이 있어요. 세 번째가 무슨 식이다? 암거식이 있어요. 요 자체로도 물어봐야 아닌 걸로 물어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해드리면 직접 매설식은 매설되는 위치 자체가 차량이나 내지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있대요. 압력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얼마 이상이냐면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요게 개정전에는 1.2m였다가 1m로 개정이 됐고요. 자, 또 하나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의 경우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어요. 원래는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타의 경우라고 하고 0.6m 이상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직접 매설식은요, 우리가 땅을 이런 식으로 파재끼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가 별도의 콘크리트 트러프라는 별도의 트러프를 이제 부설해주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대매우기를 하는 거죠. 예. 요 매설 깊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 트러프를 설치하지 않고 생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케이블이냐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CD 케이블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m 이상이 되겠고요. 얘도 요게 이제 하나 껴들어오죠. 얘가 설치되는 그런 그 장소가 어떤 차량이나 내지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0.6m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매설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트러프를 직접 매설식에서 그쵸? 트러프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뭐가 된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으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5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문제고요. 뭘 버리고 뭘 봐야 할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81번 합성 수지관에 대한 시설 기준 있죠? 무조건 해야지. 정리해 드린 거. 82번 전개 자개 765의 높이 있죠? 정리 부탁드리고요. 꼭 해야 돼. 83번 특고와 변압기의 내부 고장에 따른 보호 기준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있죠? 꼭 정리하시고. 84번 유도 전류가 나오면 무조건 2자 있으면 2, 없으면 3 또는 4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3이 주어지면 4, 4가 주어지면 3. 자, 그 다음 85번 경관에 대한 부분도 꼭 다 정리를 해야 되고요. 86번 태양광 설비와 관련된 내용도 꼭 하자. 자, 87번 대지전압 꼭 하자. 88번은 세모를 일단 제가 치긴 쳤지만 누 유도작용이랑 정전자 유도작용 따로 좀 같이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죠. 89번 지지물의 기초안전율 하자고요. 자, 90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무조건 해야지. 그 다음에 92번 지선의 시설 기준이죠. 꼭 해야죠. 그 다음에 지웠지만 절연 내력과 관련된 것도 꼭 봐야지. 그 다음에 94번이 이제 옥내에 나전선 시공 가는 경우죠. 무조건 해야자. 자, 그 다음 마지막 95번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5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정리해달라고 했던 부분들은 꼭 같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